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자, 기다리시던 자유토론 질의응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단상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객석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어느 분에게 질문을 하는지 호명해 주시고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신 후에 질문을 30초간 간단하게 빠른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시간이 오버하면은 마이크를 지금 가져가겠습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고요. 계신 분들은 전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KS 국가응비전략연구소 사무총장 최태선입니다. 2016년부터 대한문과 광화문 교보문고 일대에서 집회활동을 하였고 현재는 MKS 국가응비전략연구소에서 민계식 회장님을 모시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인호 전 대사님을 모시고 위 의회 대한민국 인권청문회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4월 30일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대표로 추대되신 민계식 전 현대중공업 회장님과 함께 나라 걱정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분을 모시지 못하고 업무 진행 요원을 포함하여 총 50인으로 인원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이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강연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석하신 내빈분들을 시간이 지금 지체되었기 때문에 그냥 앉아 계시고요. 제가 호명만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실 이인호 대사님, 그리고 격려사를 해주실 박수는 맨 나중에 쳐주십시오. 이재춘 대사님, 그리고 개회 인사를 해주실 구상진 헌변 회장님, 전 국회의원 김진태 의원님, 그리고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는데요. 전 국회의원 민경욱 의원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근래에 우파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WBA 2체급을 석권하신 홍수환 챔프님도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는 민계식 MKS 국가응비전략연구소 대표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단체로서 자유수업 포럼,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대한민국 수예비역 장성단, 선진사회 만들기 연대, 전군 구국동지회, ROTC 기독장교회 등 다수의 단체 대표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초청 위의회 한국인권청문회 시국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은 프레스센터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먼저 첫 번째 순서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구상진 회장님께서 먼저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구 회장님께서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장을 역임하셨고 박근혜 대통령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신 바 있으십니다. 2018년 4월부터 헌변 회장으로서 강단 있게 활동하고 있으시며 특히 최근에는 탄핵은 거학의 반역이었다는 주장을 펼치신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모두 구상진 헌변 회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방송팀은 스크린을 내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대통령 선거 등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나라의 큰 어르신인 이인호, 민계시 두 분을 모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에 대하여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이인호님은 1967년 하버드 대학에서 서양사 분야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미국의 콜럼비아, 버나드, 러커스, 하버드, 해버포드 등 여러 대학과 고려대 사학과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명지대학, 카이스트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한국 슬라브학회 회장, 서울대 러시아 연구소 소장, 주 핀란드, 주 에스토니아, 주 러시아 대사, KBS 이사장 등도 역임하셨고 지식인과 역사의식, 러시아 지성연구사, 민주화의 다음 단계 등 많은 훌륭한 저서와 논문도 저술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미국 하원의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 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을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시고 수행하셔서 미국의 문재인 정부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셨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 일선에서 일하셨던 분으로서 자국 정권의 문제점에 대하여 외국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것은 가슴 에이는 고통이셨겠지만은 대한민국의 자유체제가 존폐 위기에 처한 이 시점에서 자유맹방 미국에게 한국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이것은 진정한 애국 활동이셨습니다. 최근 한미 간 정상회담의 자세한 내용이 무엇이며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오늘 좋은 말씀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모임을 주최하고 계신 민계식님은 여흥민씨 명문의 후예로서 일찍이 고교 시절부터 조선 입국에 뜻을 두시고 서울공대 조선학과를 졸업하신 이래 일생을 조선에 종사하시면서 세계 제1의 오늘의 대한민국 조선공업을 이룩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정진하셔서 버클리대에서 조선공학 석사, 우주항공학 석사를 하시고 MIT에서 해양공학 박사도 하셨습니다. 산업 일선에 종사하시면서 현재 전 세계 선박 엔진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힘센 엔진을 손수 개발하셨습니다. 디젤 발전 설비 등 300여 개의 세계적 발명도 하셨고 논문 280편, 기술 보고서 90권, 임진왜란과 거북선 역사 등 다수의 뜻깊은 저서도 저술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구축함,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 현장에서도 종사하셨고 현대 중공업의 매출을 2000년 6조 9천억에서 2007년 15조 5천억 원으로 증가시키기도 하셨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조선학회, 한국해양연구원, 대한기계학회,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한국과학재단, 한국태양광산업학회, 한국로봇산업학회 등 여러 기구에서도 큰 활약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한국의 경영자상 등 허다한 표창을 받으셨고 국외로부터도 글로벌 경영대상 최고 경영자 부문 대상, 최우수 기업가상 등을 수여받으셨습니다. 또한 범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370회 이상의 마라톤 완주 기록을 가지고 계시는 철인이시고 공학과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학에서도 폭넓고 해박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민계식님께서는 이와 같이 노후를 존경받으시면서 편안히 보내실 만한 커다란 성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어가는 나라 사정을 걱정하셔서 세월호 사건 이래 각종 시민운동을 주도해 오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건전한 애국 세력이 집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모임이 이러한 훌륭하신 어르신들의 가르침을 받들어 국민이 깨어나는 큰 계기가 되기를, 그리고 깨어있는 국민 모두가 단결 분진함으로써 국난을 타개하는 큰 이정표가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개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신 황교 의장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님께서 오늘의 뜻깊은 행사에 대한 격려사를 하시겠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서울법대를 나오시고 외무고시 1회로 아주국장 방글라데시 대사관 대사, 유럽연합 대사, 주 러시아 대사를 지내셨고 최근에는 북한 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전주한 일본 대사 무토 마사토시가 지은 문재인은 한국의 재앙이다 라는 책을 번역하신 바 있으시고 최근에는 열정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으십니다. 박수로 대사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6월 2일 벌써 호국의 달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때만 되면은 항상 저희가 10살 때 그 당시 국민학교 4학년 때 6.25가 났고, 저 강원도 15대 살 때 인민군도 중공군도 미군도 또 한국군도 다 어린 나이에 만났던 그런 사람이어서 6월달이 되면 항상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애국 선열들이 피 흘려 이룩하고자 했던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꿈이 지난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대로 우리가 그냥 망할 수는 없다. 우리가 무엇이라도 해야지 하는 생각을 늘 하지만 또 답답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같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지만 현실에 대한 답답한 심정도 또한 우리가 금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걱정만 하고 있던 차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민계식 회장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애국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고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응원하고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민계식 회장님은 최고의 기업 경영인으로서 그리고 과학자로서 또 연구가로서 그동안 이 대한민국이 오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신 정말 존경에 맞이하는 분입니다. 최근에는 그분이 이 민계식 약자로도 불리우는 MKS 국가웅비전략연구소를 창립을 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략부터 새로 짜야 되겠고 인재도 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연구소를 만드셨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한 그분의 생각은 벌써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십 년 전이나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민계식 회장님의 그 애국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초청했던 우리 이인호 대사님은 저하고는 5.19에서 이 러시아 대사 자리를 주고받은 그런 관계입니다. 이인호 대사님이 제 전임자이시고 제가 2000년에 그 후임으로 모스크바를 다녀왔는데 그 후에도 그렇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 은퇴하신 후에 한국교류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또 KBS 이사장으로서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 15일 날 그 워싱턴에서 미의회 초당적인 모임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그 청문회에 또 대한민국의 민간을 대표한 자격으로
나가셔서 증언을 하셨는데 그 증언 어떻게 북한의 인권 문제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항들 이것을 대사를 역입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증언을 하신 그 용기에 저는 감탄하고 있고요. 얼마나 마음 쓰라렸을까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 증언하심으로써 미국을 위시한 많은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이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지난번 이달 21일 날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그 여러분들이 다 공동성명서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아시겠지만은 그러한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바로 진통기에 그 우리 이 대사님의 역할이 그만큼 컸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오늘 이 자리가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 우리 모두의 그 염원에 부응해서 서로가 정말 격려하고 소통하고 또 충성을 다하는 다짐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민계실 회장님과 이인호 대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준 대사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의 그 좋은 말씀을 또 들었는데 이번에는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인호 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서울대 사학과를 마치신 후에 하버드대학 서영사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서울대 명예교수, KBS 이사장, 핀란드 주재대사, 에스토니아 대사, 러시아 대사, 고려대 교수를 역임하셨으며 특히 러시아 역사 문제 연구 분야를 개척하셨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대 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여성 대사로서 활동하셨습니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 등과 강력한 투쟁을 하고 있으시며 최근에는 말씀드린 바와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 기구인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한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된 화상청문회에서 촛불혁명은 세밀하게 잘 짜여진 각본과 흥분한 미디어에 의해 추동된 사악한 기획이라는 용감한 증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인호 대사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존경하는 민계식 회장님,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부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민계식 회장께서 국가공비전략연구소라는 것을 하시며 지난달에 있었던 우리나라 관련 인권 청문회에 관해서 토론회를 열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막상 나와보니 무국 충정이나 이 나라를 만드는데 공헌하신 바로 보나 경륜을 보나 저보다 모두 그 어른이 되실 만한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국 강연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라니 제가 사실은 좀 당혹스러운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계기인 만큼 간단하게 그 청문회라는 것이 청문회에 제가 참가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느끼고 본 것이 무엇인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11월 말 사적인 일로 애들하고 연말이나 지내고 오려고 미국에 갔었는데 가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저는 이 CNN이나 그 밖에 이제 외국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특히 지난 몇 년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거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옛날에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의혹을 가졌고, 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외국 특파원이라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뉴스를 전달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는 이번에 가서 보고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단순히 정권 교체, 이 대통령이 달라지는 그런 정도의 이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반대한민국적인 의도를 가진 핵심 세력이 민주화라고 하는데 강한 열망을 품고 있던 국민들을 교묘한 선전선동으로 속여서 이루어낸 이 정치 쿠데타요. 1917년 레닌이 10월에 일으켰던 러시아의 혁명적 쿠데타하고 같은 류의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레닌의 경우도 처음에는 자기의 정체를 속이고 극히 소수였던 이 볼셰비키 집단이 소비에트라고 하는, 말하자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우고 입헌의회를 선출해서 러시아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허울 밑에서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즉 중앙 임시정부 요원을 체포해서 중앙 권력을 장악하는 것만 가지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모든 요소에 자기 세력을 심고 농민당 일부를 동맹으로 끌어들이고 내란에서 승리를 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들의 정체가 공산당이고 볼셰비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세력이 추구한 바로 경로가 그와 똑같은 것이었고, 국민을 민주화 세력이라고 속이는데 성공을 했고, 이제야 비로소 우리 국민이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직접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효과를 체험하고 있는 우리들과 달리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환상이 심어놓았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도래를 한국의 민주주의가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하는 인상을 아직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그전에도 전혀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탄핵이 추진되는 동안, 그리고 2년 전에 간단하게 영어로 논문을 써서 미국의 친구들 사이에서 돌렸지만, 놀랍게도 저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한 집안의 자제로서 포린 폴리시의 에디터 오래 지난 그런 기리언 로즈까지도 제 말을 믿기보다는 문정인 교수의 말을 믿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 관계가 예전에 알던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의 그 정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은 양당 구도에서 서로가 대결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미국의 국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결집해내는 그런 그 작용을 국회는 해냈고, 가장 중요한 국사의 경우에는 양당이 합의를 통해서 결의를 채택하는 예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번에 가본 미국의 정치판은 그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트럼프 같은 의외의 인물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미국의 주류인 소위 리버럴, 저는 그 진보 그 세력이 대학가나 언론계를 모두 그 장악하면서 백인 중산층이 느끼는 그 소외감이 작용을 해서 트럼프 같이 개인적으로 너무도 결함이 많은 사람이 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또 그 결과가 이 민주당과 이 공화당이 마치 이 적대 세력인 듯 지금 양보를 하면서 미국 스스로가 어떤 헌법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결국은 그 미국의 대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여론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인데, 불행히도 자기들 문제로 여념이 없는 미국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이 엄청난 선전선동으로 우리나라 매체들뿐 아니라 이 전 세계 그 매체를 흥분의 도가니로 끌어들였을 때 그때 생성된 이미지를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카네기 멜론에서 나온 어떤 그 이 논문들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그 문재인 정권의 역동적 민주주의 덕분에 무슨 봉준호가 상도 받을 수 있고 BTS가 성공을 하고 코로나를 잘 다스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이 세계 지도자급으로 대한민국이 부상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그 헛소리를 하는 그런 그 이 논문들도 있었고, 그 밖에 이 뉴욕 타임스나 CNN 등 그 주류 그 이 매체들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에 개천절 날 이 문재인 그 시위가 이 서울의 시가지를 온통 메웠을 때도 뉴욕 타임스나 CNN은 한 줄도 그것이 보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위기가 아니라 의식의 위기, 역사를 잘못 알고 그래서 이 국민의식이 그 해이해진 데서 오는 그 거대한 그 위기로 보기 때문에 평생을 역사 선생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항상 그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해서 이번에 미국의 상황을 본 저는 그나마 영어를 쓸 줄 아는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도 무심하게 살았다는 데 대해서 또 한 가지의 다른 차원의 또 죄책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친구들, 저하고 같이 친했던 미국 사람들, 이제는 물론 그 사람들 거의 다 이제 은퇴해서 실권을 쥐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우리 사정을 바로 알렸다 해서 그 10여 페이지의 글을 써서 이메일로 돌렸더니 어떻게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 그 당시에 12월까지도 트럼프 행정부였으니까 시큐리티 오피스에 있었던 파틴저라는 인물의 눈에 띄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뉴욕타임스에 대고 한국의 사정이 이렇다는데 어떻게 너희는 이런 것을 한 줄도 안 내느냐, 아마 무슨
호통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뜻밖의 제게 연락이 와서 1200자 정도로 요약을 해주면 오피니언란에 제 의견을 실겠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제가 사실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쩔쩔매면서 요약문을 냈는데 뉴욕타임스가 참 콧대 높은 신문인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 그것을 아주 절감했습니다. 받아주는 조건이 이 뉴욕타임스와 제가 같이 편집을 해서 공동으로 저작권을 행사하며 일단 거기에 글이 실리면은 한 달 동안은 아무데도 비슷한 주제로 다른 데 실지 않는다 하는 조건. 그리고 순수히 제 의견이 아니고 제가 사실이라고 언급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통계 수치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언소리라도 전부 자기들이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전부 줄을 달아야 된다. 그래서 2페이지 반짜리의 글에 30개 정도의 주석을 달아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우연의 일치로 제가 그것을 보내는 때가 바로 의회의 난립 사건이 일어나는 등 해서 일주일 소식이 없어서 그런가 했더니 그 다음에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오늘 내일 하면서 밀기를 거의 1월 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밀간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제 글의 내용은 지난 연말에 여당이 통과시켰던 여러 가지 악법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이 정권의 그 정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글이었는데 이상하다 생각해서 제가 이 주변에 미국의 우파 친구들에게 문의를 했더니 그건 너무도 당연하다. 지금 뉴욕타임스가 어떤 지경인지 아느냐 하면서 제게 몇 가지 참고의 글을 보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Letter to the Editor라고 하면서 작년에 뉴욕타임스를 사임한 사람이 쓴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자기는 리버럴 소위 진보 쪽에 속하지만은 그래도 그 신문의 사명은 여러 가지 의견을 공정하게 경청하고 수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해서 그런 신조로 자기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 자기의 직접 상사들이나 사주는 참 잘한다고 격려를 해준다. 그런데 막상 극단주의자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못 살게 하면은 자기를 방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사임을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사건이 많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거고 인권, 소수자들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 도를 지나쳐서 이제는 주류를 형성했던 이 공정한 언론이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그게 감지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한 달을 고생을 하고 그래도 이 전 세계가 읽는 뉴욕타임스의 우리 사정에 관해서 얘기하는 글을 실느냐 아니면 그런데 그러려면 그들이 제의하는 것 제가 얘기하는 걸 모두가 다 의심스럽다, 과장이다 뭐 등등으로 이 배경을 하면서 자기들이 멋대로 편집하는 짤막한 글을 실느냐 아니면은 그러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가면서 결국 제가 본래 썼던 글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단을 내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내용이 많이 죽은 짤막한 글을 실었대야 오히려 오해만 낳을 소지가 더 크니까 차라리 본래 제 긴 글을 전략 전문가들이 읽는다는 스몰 워즈 저널이라고 하는데 주는 것이 낫겠다. 애석하지만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이 스몰 워즈 저널이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이 많이 읽는 것인데 그것이 제 생각에 아마 이 청문회로 연결되는 이 통로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내고도 뉴욕타임스의 기회를 내가 박차버린 것이 경솔했느냐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4월 초 제가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고 가라는 그 애들 만류 때문에 그때까지 남아 있다가 돌아오는데 바로 떠나기 전날 제게 그런 공청회를 열겠는데 참가하겠느냐 하는 그 초청이 왔습니다. 그 전부터 우리의 이 대북 전단 금지법 그 공수처 등 여러 가지 악법이 통과됐을 때 역시 제일 먼저 눈길을 끈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그 대북 전단 금지법이었고, 그때부터 스미스 의원이라고 하는 공화당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려고 노력한다는 소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공청회 초청을 받았을 적에는 청문회 청문을 받았을 때 다행히도 그것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The Republic of Korea에서 이 Civil and Political Rights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것이 한반도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함의를 가지느냐, 이렇게 크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증언하기가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경위는 모르지만 그 수잔 숄티라고 하는 북한 인권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그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스미스 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고 저는 이렇게 우리 사정을 잘 꿰뚫고 있는 미국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랍고 깊은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근본적인 그 이념적 그 자세에서는 미국의 그 민주당이 우리의 민주당하고 그 통하는 면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공화당이 근본적으로는 그 보수적 정당으로서 이 트럼프를 제껴놓고 다른 의미에서 상당한 정도의 무게를 이 스미스 의원이 그걸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 민주당 쪽에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직면한 큰 문제가 어떻게 이 양분된 북론을 다시 통합시키느냐. 그래서 이 상원의원으로서 부통령으로서 참 누구보다도 오래된 높은 경륜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착안한 것은 역시 인권을 모든 정치의 핵심에 놓는다는 그 민주당 본연의 이 자세로 돌아가서 그것을 결국은 세계 보편의 가치임을 강조하면서 내세우는 것이 좁은 의미로서 그 공화당에 대한 우세를 장악하는 것도 그렇고, 미국이 다시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중국에 대해서 우세를 점하는 데도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모든 면에서 다른 것에 우선은 핵심 가치로 다시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에서만은 사실 이 양당 어느 쪽에서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청문회를 여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 이 양당의 대표들이 이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대표의 경우는 이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한 주저함을 분명히 보였고, 제게 교섭을 했을 때는 들어있지 않았던 전수미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하도록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본 인권이라고 하는 누구도 말하자면 반대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내세운 데 있어서는 양당이 다 합의를 했고, 특히 란토스 인권특별위원회가 아주 좋은 매체가 됐지만은
미국 내 이 민주당 내에서 또 공화당 내에서의 그 대결 구도가 자칫하면은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 점입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의 결과를 볼 것 같으면은 이 민주당 행정부도 우리 문재인 정권의 이 방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의 지난 달에 지방선거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서 이 문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힘이 솟아나는 것 같이도 보이지만은, 그것이 본래부터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던 방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위장 전술을 써서 몰아낼 정도로 이 권력에 집착하며 또 보이지 않는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연찮게도 저는 이 대학 박사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러시아에서 인텔리겐tsi아라고 하는 하지만 단순한 지식인이 아니고 이 사회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그런 이 전통이 어디서 유래하는가 하는 그거를 파보라고 하는 교수의 제의를 받고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중에 한 가지가 프리메이슨리라고 하는 이 비밀 점조직 연구였습니다. 이 다단계 조직 구조이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은 모두가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거나 또는 자기가 주구하는 어떤 불로장생의 비밀을 얻는다고 믿지만은, 사실은 위에서 어떤 사람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 조직을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자코벤 혁명정당의 카바가 될 수도 있고 왕정 음모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한데, 사실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아래 등급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이 혁명 운동을 혁명 운동이 아니라 우리의 반체제 운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속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는 미국에서도 공공연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작용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모적 성격을 띈 또 조직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오늘 어제 이 CNN 뉴스만 봐도 미국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이제는 헌법이 무너지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틀 속에서 또 우리 문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동맹국으로서 우리에게 할애했던 만큼의 주의를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힘을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으로 실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회의적입니다. 결국 다시 이제 우리 위기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는 간단하게 마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 위기가 도래한 것은 이 북한을 시발점으로 한 우리 반대한민국 이 세력이 70여 년 동안 집요하게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가진 역량을 쌓고 한 결과 이렇게 된 것이지만은, 지금 그것을 극복하는 방향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상황이 됐는가 하는 것을 알고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신중한가를 명확하게 직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우리가 화려한 자리에서 모이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지하 세력으로 몰려있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자기를 패족이라고 불렀듯이 우리는 지금 그런 지경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며 그 패배의 근본, 지금의 그 위기의 근본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 정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는 10대 부국에 속하는 정도로 큰 발전을 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지극히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자랑스러웠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그 현상이 일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득권 세력의 그 오만, 이기심, 그리고 지적 나태, 도덕적 용기 부족, 뭐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데에 반국가적 세력이 기식하면서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자기들의 뿌리를 깊이 내렸고, 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정권을 지나가면서 그것이 공공연한 정치 세력으로 부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전선동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완패를 한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은 엄청난 순환을 겪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우리 희망은 내년의 대선에서 다시 권력을 찾는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사실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사투를 벌이기 전에는 탄핵으로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단순한 선거 패배로 권력을 내놓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국민 모두가 특히 이 미래 세대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깊은 걱정, 바람, 이런 것을 우리가 읽어내서 다시 정신혁명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상기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해방되어 지금 하루 다르게 급히 변화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나라, 그런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약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 자유, 평등, 자주, 독립, 그리고 복지의 하한선의 끊임없는 상승, 이것이었고, 그것을 하는데 우리는 혁혁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복이 있었지만 제가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경험했던 해방, 독립, 6.25 전쟁, 이런 때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물론 기적과 같은 성공을 한 나라, 그것이 다 지금 국민의 뇌리에는 지어진 것이 결국은 의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기초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참 대단한 그 지도자들을 독재니 친일이니 하는 저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속에 가다 버리고 그것을 깨지 못한 데서부터 우리의 이 순환은 이미 잉태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는 정치 공학만으로 지금 정권을 다시 뒤엎는다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심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고, 선거철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금을 약속하는 그런 그 나라, 고무신 한 짝 또는 고무신 한 켤에 또 이 밥 한 끼를 사준다고 선거 사범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던 나라가 지금 공공연하게 국민에게 아부하는, 그리고 국가의 부채를 천조로까지
늘려가면서 이런 짓을 해도 방어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그야말로 이 폐족의 상황으로 몰려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 감동을 통해서 국민을 다시 일깨우는 그런 일을 해야지 다른 빠른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위기는 국내 위기만이 아니고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도 이 지구 환경의 파괴, 고령화 등등 우리 인류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더 심각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었는데 거기에 문재인 정권이 지금 파괴해 놓은 것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즉 너무도 많은 것을 이미 파괴했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면 무엇인가 이룩할 수가 있다고 드디어 우리는 모두가 중산층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던 그 이 의식, 그 희망을 싹쓸이째 아주 묻어버리고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근로소득보다는 국가의 보조에 의존하는 그 나라가 되었으니까 아무리 대권을 우리 손에 다시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은 정신적으로 갱생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부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환상에서 깨어나서 정말 그 따뜻한 물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개구리 상황에서 모두가 벗어나지 않으면은 우리의 추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무겁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에서였고 우리의 대응 정책은 이제 이런 공개적인 모임에서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에서 정말 마음속 깊이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일깨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분출되도록 하는 데서만 방안은 있다고 봅니다. 짧은 아주 묘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관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돼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귀중하고 용기 있는 말씀을 해주신 이인호 대사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대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후에 민계식 회장님 말씀하신 다음. 네, 대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저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에 그 미군들이 많이 있는데 미 이사단 법무참모가 제 얘기를 했더니 너는 빨치산이야. 저한테 빨치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you are partisan.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빨치산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패족과 아주 똑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 모임을 주관하고 있으신 MKS 국가응비전략연구소 민계식 대표님을 모시고 나라 걱정하는 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아까도 여러분이 소개하셨습니다만 에디슨과 같은 과학기술 발명자의 꿈을 꾸셨고 이를 위해 혹독하게 자신을 단련하고 공부하셨고 자신이 배우고 익힌 지식을 실제로 구현해내신 보기 드문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문재인 덕분에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대한민국의 경제를 만약에 이분이 꿈을 펼치실 수 있다면 G5 국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저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락한 노후 생활을 마다하시고 아스팔트 바닥에 나오신 지 벌써 7년이 다 넘어가셨습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그 소망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민계식 회장님을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입니다. MKS 국가홍보연구소는 Make Korea Strong MKS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번 미국의 청문회에서 우리나라 인권 사항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발표해 주신 그날의 감동을 다시 전해 주신 이인호 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다 같이 오늘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사를 해주신 구상진 선별회장님과 격려사를 해주신 이재춘 대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제가 또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자신, 저는 뭐 세월호 사건이 난 다음부터는 오직 나라 바로 세우자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떻게든지 나라를 바로 세우자 그 생각 하나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맞이해가지고 저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러운 나라인가, 나라잖아. 그렇게 좋은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나라 걱정,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것을 한 20분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자유애국 우파 여러분들과 서로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드리면서 저도 용기를 얻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테이블별로 제가 말씀은 특별히 준비한 건 하지 않고 테이블별로 한 번 한 번 성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 테이블에 계신 이계성 전 천주교 대수천 회장님, 저의 그리고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의 이석복 장군님, 또 두 분 아까 말씀해 주신 구상진 회장님과 이재춘 대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이번 테이블에는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이인호 대사님 옆에 자유우파 저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진태 의원님이 전화받으러 잠깐 나셨습니다. 또 민경국 전 국토본 대표님 4.15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처절한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경훈 의원님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밤 12시나 새벽 2시에도 집에 잘 들어가는데 그때 집에 들어갈 때도 많은데 꼭 저녁을 차려주는 고맙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빼고 여러분 박수를 한번.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번 테이블에는 오래도록 시민운동을 해주시고 현재 자유수호 포럼 상임대표로서 아주 활동하고 계신 이상진 박사님, 또 전 국방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신 우리나라 최고의 안보 국방 전문가이신 김태원 박사님, 그리고 지난해 고기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하시고 오늘 참 입원하신다고 모셨습니다. 이 고기연합 김선영 당사님 모셨죠? 네.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저도 이제 생생히 기억합니다만, 엄마 저 챔피언 먹었어. 사전 5기 신화를 참교하신 WBA 세계 권투 2체급 챔피언 홍수환님이 오셨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 테이블에는 저하고 이제 최정찬 전 건설부 장관 오셨습니까?
못 오셨습니다. 못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오랫동안 기자생활을 하신 이도선 편집위원장님 오셨습니까? 네, 오셨습니다. 네, 편집위원장님하고 선진사회 만들기연대 컬럼 편집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기미 고기연합 경기고등학교 회장이신 정신모 회장님, 그리고 평생을 큰 바위 얼굴을 담기 위해 노력해 오시고 한국을 움직이는 10대 인물의 군 대표로 선정되기 하신 최승우 예비역 장군님, 또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을 이끌고 계시는 김중배 장군님이 오셨습니다. 감사 박수 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5번 테이블은 저의 서울대학교 ROTC 123의 동료들이, 서울대학교는 100을 학군납니다. 100일. 그리고 저희가 3기가 돼서 123회라고 그러는데 123개 동료들인 이철우 사장님, 정모 박영조 고문님들, 그리고 탈북인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문정권에 적극 주장하시는 자유통일문화원을 이끌고 계신 이해란 박사님, 그리고 금년에 새로이 전군 고국 동지회를 이끄시는 김택기 전군년 대표님께 오셨고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6번 테이블에는 저와 함께 고기연합 설명을 맡고 있는 애국심이 그 누구보다도 투철하고 정의감이 하늘을 찌르고 남는 이용규 고기연합 부회장 겸 사무총장 오셨고, 그리고 고기연합의 부회장 중에서 대표격인 오성림 부회장님, 그리고 경기여고를 나오시고 이번에 여성으로서 고기연합 부회장을 맡으신 백은정님, 또 2006년 이래 진실을 찾으려고 애쓰시며 다양한 소설 집필을 해주시는 김규나 우파 작가님이 오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박수. 박수 부탁드립니다. 7번 테이블에는 지난해 고 백선엽 장모님 추모 행사에 적극 활동해 주신 ROTC 기독교 장교연합회 양성전 목사님, 또 예비역 장교 최대 수장인 ROTC 애국동지회를 이끄시는 김옥중 전 회장님, 그리고 이용정 TV 유튜브 활동을 매우 폭넓게 하고 있는 이용정 교수님, 전군연에서 김특기 회장을 돕고 계시는 박창영님과 선진사회 만들기연대 사무총장이신 정원식 사무총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8번 테이블에는 올바른 문제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배원희 목사님, 그리고 SNS상에서 적극적인 나라 살리기 우파 활동을 하고 있으신 국제문제연구소 김동찬 교수님 겸 소장님, 그리고 저의 오늘 김영균 의원님은 안 오셨습니까? 김영균 회장님. 4월에 회장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오늘 못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한 다양한 선양 활동을 하고, 특히 6월에는 고 백선엽 장군님 기리기 위한 다부동 전적지 방문 등의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국가원로회의 사무총장 이원종님 모셨습니다. 또 저에게 청년들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박순모 기원님께도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9번 테이블에는 북한 정보 서비스 센터의 대표로 북한 출신 주재신 이웅걸님, 그리고 더 월드뉴스라는 매체를 운영하며 신선하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늘 제공해주는 기획위원 이진수 청년, 박은엄 청년이 있고, 반일 종족주의 투쟁, 헤브릿의 진실 등의 베스트셀러 도서를 기획 출판한 박지영 작가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10번 테이블에는 오늘의 모임을 유튜브로 송출하거나 취재하기 위해 와주신 신의 한수, 페넬마이크, 뉴스타운 및 봉조르 TV가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다소 장황하지만 여러분을 소개한 것은 여러분들께 감사하기 위한 저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평생 산업계에서 보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경영자라기보다는
과학기술자요 발명가로 알려져 있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면서 기술의 현대를 통해 현대중공업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을 세계 1위로 올려놨으며 제가 최고 경영자로 봉직하고 있는 11년 동안 단 한 건의 노사분기도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재앙인 문정권으로 인해서 그렇게 놀랍고 신비스러운 나라가 화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처참하게 무너진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문정권에 대한 투쟁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각계 전문가님들이 오셨으며 시간이 있으면 약간의 짧은 시간이라도 질문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을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초를 세워주셨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부국 강경 정책의 추진으로 우리나라는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막강한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공부하는 것입니다만 이런 공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마음으로 뭉쳐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억울하게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구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5위권의 G5 국가로 도약하도록 손을 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저력이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그들을 맺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로 세우나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거, 편협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대국적으로 그거 한 가지로 뭉쳐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정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경제발전으로 곧 몇 년 내 G5에 들어갑시다. 맞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평화 통일을 이룩합시다. 이룩합시다. 네 번째로 이렇게 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계 인류 국가를 만듭시다. 만듭시다. 저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못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라 바로 살기는 어떤 하나만은 여러분과 꼭 같이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 단체 책임자들과 대표들과 힘을 합쳐서 참나온 국가 지도자를 우리가 발굴해서 어떻게든지 단일화를 이룩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다음 대선은 꼭 필승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인에게 할애된 시간 연설을 하지 않으시고 함께 갈 것을 호소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상당히 원래보다 10분 이상 좀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이제 또 메뉴가 5코스입니다. 그래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신 그 몇몇 분들을 우선 단상에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이 돼서 이제 음식이 나오면 그냥 음식이 나오는 대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연설을 해주신 부상진 회장님, 이재춘 대사님, 그리고 이인호 대사님, 그리고 민계식 회장님 하고 그 다음에 민경욱 의원님, 그 다음에 김진태 의원님, 그리고 홍수환 챔프님 이렇게 7분을 단상에 좀 모시고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씩 질문을 하고 또 이분들의 그 이야기를 듣는
다 우리가 단결을 하자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잠시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회장님, 그럼 회장님, 회장님, 그냥 거기 앉으십시오. 그렇게 되셨으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맹세희 부실장이 이렇게 다니면서 질문을 받고 여기서 대답하시는 것은 제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 진행을 맡은 국가옹비전략연구소 맹세희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다가가겠습니다. 자, 벌써 손을 드는 분이 계신데요. 그러면은 제가 마이크를 들고 가겠습니다. 질문은 짧게, 답변도 짧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 목사님 어떤 분께 하시는 질문인가요? 이인호 대사님께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국회 조창기도에 섬기고 있는 양성전 목사입니다. 이인호 대사님 존경스럽습니다. KBS 방송국이 오늘 좌파 방송으로 모든 언론을 장악하는 그때에 우리 이인호 대사님 KBS 이사장님으로 되실 때에 어떤 구상을 하셨고 지금 좌파 방송으로 된 KBS 방송국의 앞으로 향후 우파의 방향을 어떻게 갖고 가면 되겠는지 고언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래 그 KBS 공영방송은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 조건이 붙어서 이사들이 어떤 그 정치 정당하고 연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박하게 이 방송을 교육과 그 홍보 매체로 최대한 그 이용을 해서 국민의 이 애국 정신을 일깨우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가서 예를 들면은 그 손세일 선생께서 40년에 걸쳐서 이 7권으로 써내신 이승만과 김구라고 하는 그 대작을 KBS 시리얼로 그 냈으면 하고 그거를 사장을 위시해서 프로그램 쪽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4년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하부 조직이 모두 그 좌파에게 장악이 돼가지고 KBS 그 노조가 큰 게 2개가 있었는데 기자니 그 PD 쪽은 그쪽이 이미 딱 붙잡고 있어서 일이 되지가 않고 거기에 이제 사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단을 내려서 덤볐으면 좋은데 그거를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이 겉은 심각하게 MBC 정도로 좌파 방송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갔을 때 이미 우리 방송의 실권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선동선전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작업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바로 제가 청문회를 하고 이번에 그 정상회담을 했지만 최근에 이 그레이스 문이라는 여자가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유튜브 우파 이 방송들을 공격을 하면서 할 일 없는 노인들이 이 거짓 뉴스를 양산하는 그런 이 기능을 해서 한국 정치에 먹구름을 들인다 하는 그런 글을 써서 그 미국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쪽은 이 언론 홍보 이쪽에 막대한 자금을 쓰고 미국의 소위 말하는 그 연구소, 싱크탱크들까지도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다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자, 이해란 박사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북한 인권단체 상임 대표를 맡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이해란입니다. 저는 홍수환 챔피언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금방 왔을 때 홍수환 챔피언님께서 IMF 시대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신 것을 제가 보고 많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 또 여러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바른 말씀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 분노를 이렇게 불태워주시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챔피언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권투에서 이기려면 어떤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힘과 힘의 전쟁, 기술과 기술의 전쟁. 그러면 이 자유우파가 이 좌파 공산 세력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권투에는 전략이 없죠. 저 패면 이기는 건데 저 패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참 많은 귀중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제가 권투를 잘했다는 것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기초를 닦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가 전교조라는 교육하는 애들한테 진 겁니다. 우린 교육에서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반드시 갈아엎는, 바꿔버리는 그런 일을 하려면 저는 1129일 동안의 6.25 전쟁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129일. 또 옆에 있는 민경욱 의원님께서는 우리 어머니 밥을 먹은 사람이에요. 카투사 스낵바에서. 내가 만약 메가더 장군이 없었으면 어떻게 세계 챔피언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 이북, 이 멸공 정신을 앙양하고 싶은 내 스스로의 마음은 뭐냐? 얘들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신우주에서 사시다가 배우고 돈 많은 사람들 죽이기 시작하니까 내려온 그 후손입니다. 그러니 이북을 좋아할 일이 있겠습니까? 1129일 동안 그들이 소련자 탱크 아무 말도 없이 바로 1년 전에 미국을 다 본토로 보내고 꼭 1년 후에 그들은 1950년 6월 25일 날 정말 제가 태어난 그 해에 우리 이남을 침공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학도병까지. 그 6.25를 북침으로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것은 선전포고 없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새벽 4시에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내려온 거죠. 간단합니다. 말이 통하는데 마음이 안 맞는 애들하고 무슨 통일입니까? 우리 통일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열심히 각자 올바른 교육을 남겨서 정말로 잘 살다가 그들이 스스로 붕괴될 때 그때는 통일이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해준 이상으로 우리는 지금 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4.15 부정선거 그렇게 싸움을 해도 온 국민이 같이 싸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정을 그냥 덮어두고 대선으로만 갑니까? 저는 감히 건방지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저는 권투 선수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2번 기쁘게 한 사람이에요. 어저께 댓글을 보니까 자네는 권투나 하게 그런 말을
글을 들었는데 태극기 한 번도 흔들어 보지 않은 놈들은 모릅니다. 그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권투선수 치고 똑똑하다 그러는 그 제일 기분 나쁜 말이에요. 내가 왜 권투선수 치고 똑똑합니까? 그냥 똑똑한 사람이지. 우리 아버지 홍경석 밑에 태어나서 서울 수성초등학교, 중앙중학교, 중앙고등학교, 인천 선인체육관, 체육대학교. 제가 왜 권투선수 치고 똑똑합니까? 우리 서로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에 박수 칠 수 있는 사람, 선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우리 국민성, 나쁜 건 나쁘다고 징계하는 우리,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쁜 걸 좋다 그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정의입니다. 정의. 골프들 다 치시죠? 골프 칠 때 왜 기부 줍니까? 홀아웃을 해야지. 그런 이거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충 사는 우리가 아니라 꼭 밝힐 건 밝히고 사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죽을 때 눈 편히 감고 죽읍시다. 우리 후손이 어떻게 살지를 어떻게 살까 하고 걱정하면 눈도 제대로 못 감습니다. 나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똑바로 이야기했습니다. 홍수환이는 싸우다 죽을 겁니다. 병원에서 늙어서 안 죽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수환 챔프님은 따로 모셔서 저희가 연설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듣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하실 분. 네. 고견업의 사무총장 이영규입니다. 민경욱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대선 부정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고견업에도 부정선거 감시를 만들어가지고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님께서는 국토본을 이끌고 계시니까 무슨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마이크를 못 잡을 것 같으니까 몇 말씀 하겠습니다. 이인호 이사장님 평소에 참 존경하고 제가 광화문에서 싸우는데 이인호 이사장님이 갑자기 오셔서 제 손에 뭘 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봤더니 5만 원짜리를 꼬깃꼬깃하게 적은 3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직업도 없고 밥도 못 먹고 다니고 그럴 것 같으니까 이거 쓰라고 30만 원 주셨던 그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제가 잘 운영을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국제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튼튼하고 훌륭한 책입니다. 330페이지짜리인데 이게 볼륨 3입니다. 1, 2권은 660페이지짜리 1, 2권으로 영어로 되어 있고 지금 3권이 한글로 되어 있고요. 4권이 지금 일본어로 번역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 사필 귀정해서 이인호 이사장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 가져왔다는 말씀 드리고 있다가 그때 30만 원어치는 안 되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각성운동을 벌이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정말 제가 가슴에 잘 새기겠습니다. 이인호 이사장님은 내용도 그렇지만 목소리가 이렇게 청아하셔요. 그래서 목소리만 들으면은 올해 연세가 60살이라는 걸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맞으시죠? 예, 60살. 예, 60살이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목소리가 예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항상 그 평생을 이렇게 스승으로 모시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계식 회장님, 저의 증조 할아버지 뻘이십니다. 민가는 특히 그 가족들을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을 가족으로 대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보다 학렬이 하나 높으시니까 증조 할아버님이신데 좀 뭐 지나다니는 말로 큰 뜻을 품고 계시다는 말씀도 듣고 영어로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 다음 선거에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만만할 것 같으십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국가로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집단 북한과의 차이는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가 없다면 바로 우리나라는 그 독재 국가로 급전직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선거가 잘못됐다는 저는 증거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지는 안 그러신다 그러면 좋겠는데 여기 홍수환 챔피언님은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여기도 분명히 저를 또라이로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한 두 분 저쪽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KBS에서 23년 동안 기자 생활했고 KBS 9시 뉴스 앵커도 했고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워싱턴 특파원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길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저는 지난번 선거가 잘못됐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제도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는 그런 의혹만 있어도 우리는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 당에서조차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앞장선 사람이 이준석이죠. 이준석 같은 사람이 당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기자분들도 계시고 그럽니다만 기자분들이 제 말을 써줄 수가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네 당부터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써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저 홍준표 대표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저는 네 가지 방향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정 투쟁입니다. 오늘 6월 1일 어제 6월 1일에서 딱 지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시간에 맞게 서면을 넣었는데 6월 1일까지 의견을 내면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재검표를 어떻게 해줄 것이라는 말을 하겠다고 민유숙 대법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로 여러분들은 재검표와 관련한 훌륭한 뉴스를 듣게 되실 겁니다. 선거법 225조에 의해서 선거 관련 재판은 6개월 안에 모든 과정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3심제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4년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다 지난 다음에 알고 봤더니 민경욱 네가 당선자야 이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딱 6개월 안에 모든 걸 처리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88일째입니다. 오늘이 388일째 그 재검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법정 투쟁 9명의 훌륭한 변호사분들 이분들 거의 무료로 저한테 와서 9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국제투쟁입니다. 국제투쟁이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온 세계 한국뿐만이 아니고 온 세계에 알리려는 국제투쟁. 다음에 거리투쟁입니다. 매주 토요일날 가장 사람들이 많은 강남 거리에서 지금 저희들이 시위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고교연합과 전군연 회장님 오늘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분들께서 앞장서서 도와주시고 계시다. 네 번째가 지금 질문하신 그 주 답이 되겠는데 네 번째가 이 선거에 대한 감시 활동입니다. 감시를 해야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쪽에는 시민의 눈이라는 좌파의 선거 감시단이 있습니다. 변질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부정선거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의 지금 선거 감시 작업을 할 교육받은 그런 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양성하고 있고 지난 4.7 보궐선거도 우리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겁을 주면서 속속들이 들어가서 감시 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그들이 역부족이어서 그 선거를 뒤집지를 못했다 이런 이런 마음을 제가 먹고 있습니다. 1분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마음을 못 여는 분들이 있어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게 1.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쟤는 부정선거를 떠들고 있느냐. 2.
사람들이 손으로 다 세했는데 무슨 저 부정선거 있느냐,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짠 게 아니냐. 3. 컴퓨터로 2번이나 세했는데 무슨 헛소리냐, 이런 거예요. 지금이니까 있을 수 있는 최첨단 디지털 범죄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개표기가 단 한 대의 서버로 연결된 건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모르셨을 거예요. 그것만 조작하면 다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수개표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형식적인 수검표가 있었을 뿐이다. 손으로 세는 건 없었고 100페이지짜리를 이렇게 손으로 한번 후루룩 하면서 그거를 수개표로 사람들을 호도했다. 세 번째, 컴퓨터로 2번을 세는데 오차가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컴퓨터는 가장 훌륭한, 인류가 만들어 놓은 가장 훌륭한 기계지만 컴퓨터는 프로그램으로 돌아갑니다. 프로그램은 사람이 짭니다. 이번 선거는 나쁜 의도를 가진 나쁜 사람이 프로그램으로 이 충직한 컴퓨터를 조작해서 만든 그런 범죄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발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부정선거, 선거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음 대선에 앞서서 신발끈을 조여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식사가 제공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저 단상에 계신 분들도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식사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 질문이니까 이거 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노 대사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맑은 영혼, 맑은 목소리 또 말씀하신 게 그게 제가 볼 때 독일의 휘테가 국민에게 못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계식 그 부장님 말입니다. 그 청문회에서 한 내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가급 좀 많이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소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으셔가지고 제작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대사님께서 허락하시는지. 저는 글쎄 오늘 말씀드린 부분 괜찮습니다. 정리가 너무 잘 안 돼서 걱정인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하고 비밀리에 할 수 있는 활동을 겸해서 구국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에게 다시 꿈을 살려주고 그 사람들이 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을 풀어주고 하는 작업. 즉 우리는 지금 사실 생각하면은 언어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보편적인 이 개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모두 다 그 궤변에 눌려서 뒤틀려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 하면은 유공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을 떳떳이 내세우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했노라 하지 않고 이름을 숨기는 사람들을 유공자라고 예우한다는 건 지구 어느 나라가 아마 없는 일일 것 같아요. 좀 용서 못할 것인데 거기에 모두 정치인들이 줄레줄레 가면서 표매치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름을 발로 부르는 것이 이 종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악마를 악마라고 불렀을 때 악마가 물러난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저는 그렇게 할 때 젊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 하는 데에서 우파 방송을 만들 때 이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들이 지금 선호하는 그런 식으로 이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그쪽에 우리도 좀 노력을 기울였으면 싶습니다.
네, 이인호 대사님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가 더 많은 질문을 지금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리고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식사 지금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하시는 중간중간에 가서 개인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귀빈분들도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저 민경욱 의원님 지금 책을 자, 여러분 여기 좀 내려오세요. 저 민경욱 의원님께서 이인호 대사님께 꼬깃꼬깃 뭉쳐준 5만원짜리 30만원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모두 지금 이 책을 봐야 됩니다. 사진 좀 찍어주시고요. 그대로 좀. 평생을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우리 민경욱 전 의원님을 드리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민경욱 의원님 끝까지 지치지 말고 투쟁하시라고 여러분 크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냥 뜻밖의 장소에서 뵈었는데 제가 비상금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냥 그거 드렸는데 부끄럽게 또 오늘 그 말씀을 아니요, 감사하고요. 예쁜 목소리로 해주셨지만 정말 우리 가슴에 와닿는 큰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께서 KBS에 있으면서 왜 그 KBS가 버려지도록 가만히 놔뒀느냐, 아마 이런 말씀이셨던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기자로서 노무현 정부 때 정연주라는 사람이 여기 차장으로 왔습니다. 정연주라는 분은 한겨레 신문사 논설위원 출신으로 그 조직을 담당해 본 분이 아니었죠. 근데 그 조직을 담당해 보지 않은 사람이 와서 탈권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탈권위주의로 폭발적인 그 인기를 얻었습니다, 기자들한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좌익 사상을 그 젊은 기자들에게 뿌려줬어요. 그게 몇 년 동안은 잠재해 있다가 이게 크게 그야말로 그들을 생각하면 이제 좌익의 생각이 만개한 것이 이번에 그 문정부에 있어서 지금 KBS의 행태입니다. 거의 혁명군 수준으로 사람들 강규영 교수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의 말 듣지 않고 이사직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직장까지 따라가서 사실 테러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미 그 기존의 공고한 성을 쌓은 그 성을 우리가 어떻게 부술 것이냐, 그 단초를 오늘 이인호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배요? 건배요? 네네네. 제가 우리 존경하는 민계식 교장님, 제 증조 할아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부정선거랑 싸우면서 세 개가 구호를 마련한 게 있는데, 이게 꼭 부정선거가 아니고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노하라, 조직하라, 소리치라 그러면은 소리치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노하라, 조직하라, 소리치라! 소리치라! 예, 감사합니다. 네, 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꼭 민 의원님의 그 투쟁이 결실을 맺으리라고 보고 저희들도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온 음식을 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